어떤 고객은 화자를 더 잘 처리해드리고 싶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받은 만큼만 해드려야겠다라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아, 이 집은 너무 예민하고 까다롭고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이게 가 되는 순간은 아, 이건 싸우자는 거구나. 약간 감정이 격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고객 입장을 대변하자면 네. 아니 그래도 내 돈 내고 내가 한 건데 내 돈 냈는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춥죠? 추워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유용하면서도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준비했어요. 인테리어 하자 보수편입니다. 당연히 할 말 많으시죠? 할 말 많죠. 네, 가보시죠. 네. 네. 예진님, 인테리어 하면 딱 또 떠오르는 게 하자, 그다음에 업체와의 갈등 이런 게 분명 떠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인테리어라는 게 굉장히 설레고 기대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만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실망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고객분들의 입장을 많이 물어보고 하겠지만 인테리어 업체로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많이 보고 또 속상하시기도 하죠. 그쵸. 저희도 사람이니까요. 어때요? 그동안 1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일들이 좀 있나요?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네. 안 본 눈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대처할 수 있는지 배우면 당연히 좋은 꿀팁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업체들도 더 잘 해주실 거고 그런 팁들을 제가 오늘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테리어의 하자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자의 범위는 큰 하자부터 작은 하자까지 있지만 보통은 정상적인 업체라면 큰 하자는 어느 정도 처리를 해줘요. 예를 들면 물이 샌다던가 뭐가 떨어졌다던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하자의 범위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나서 미흡한 부분들이 남아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하자라고 칭한다라고 이제 제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는 단열이나 결로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만약에 확장 공사를 했다던가 아니면 베란다에 차오 공사를 했을 때 그 주변에 물기가 생긴다던가 온도 차이를 중간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물이 맺힌다던가 곰팡이가 쓴다던가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에 관련된 설비 관련 작업. 물이 아랫집으로 샌다던가 물이 안 내려간다던가 물이 역류한다던가 이런 큰 하자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감에 대한 하자예요. 그게 제일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걸 좀 꼽자면 벽지, 그리고 타일, 마루, 페인트, 가구, 그리고 실리콘 이렇게 겉에 보이는 마감들을 말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하자라고 또 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미흡한 부분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건축이라는 분야가 있고 인테리어가 있잖아요. 건축 당시에도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에 층수만 다르더라도 다 사람이 손으로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씩의 오차가 발생이 되고 사이즈도 다르고 기울기도 조금씩 다르고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인테리어 작업은 어떤 완성품을 탁탁 붙이는 게 아니고 자재를 가져와서 그걸 하나하나 사람이 손으로 붙이거나 칠하거나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자동차 찍어내듯이 완벽하게 찍어낼 수는 없는 작업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업체 측의 미흡함으로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죠. 경력이 적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팀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꼽으면 업체의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하자를 처리해주는 것이 늦거나 미흡하거나 그럴 수 있는 원인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자를 처리해주는 과정이 미흡하면 그것조차도 이제 통으로 하자로 맞아요. 볼 수 있네요. 맞아요. 하자가 발생하는 거를 고객 입장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작업들이 있거든요. 마감을 하기 전 작업, 그 부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비용으로 도배를 해달라 라고 하면 현재 면 상태 그냥 바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면 기존에 되어 있던 벽지를 다 뜯어내고 면이 삐뚤거나 울퉁불퉁한 면을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배를 한다던가 마루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움푹 이렇게 파진 곳이 있다 그럼 거기를 시멘트로 미장을 해서 채워놓는다던가 해서 바탕면을 고르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풀로 색조리 같은 거 붙일 때 맨질맨질한 면에다가 붙이면 잘 붙는데 그 자체가 울퉁불퉁하면 아무리 그걸 잘 붙여도 울퉁불퉁한 게 티가 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작업들을 조금 더 튼튼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하자는 분명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랑 굉장히 많은 조율이 필요해요. 무조건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 튼튼히 하라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오래 안 사실 집일 수도 있고 하면 이해를 해야죠, 서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서로 한다면 서로 불편해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는 새 집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똑바로 시공이 안 됐냐, 하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앞쪽에서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작업하시는 분마다 비용이 다른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가로 작업하시는 분들이랑 고가의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퀄리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는 300인데 어느 업체는 500이래. 그러면 200만 원의 차액을 업체가 다 갖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하시던 기술자분들이 더 비용을 많이 가져가시는 거고, 밑작업에 들어가는 자재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을 투자한 만큼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다. 맞아요. 또 한 가지 해결 방법은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애초에 검증된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저가의 업체한테 진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사무실이 없는 업체, 뭐 연락이 종종 두절이 된다던가 계약서가 허술하다던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던가 포트폴리오가 몇 개 없거나 아니면 진짜 사진빨, 그렇다고 모든 현장을 가볼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서 소문이 좋게 나신 업체라던가 그런 업체로 잘 걸으시면 이 부분도 또 한 가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걸 비교하기 쉽진 않겠지만 이 중에서 한두 개만 기억했다가 비교하시면 퀄리티가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인테리어 업을 거의 한 10년 넘게 해오시면서 이런 것들은 진짜 하자가 자주 발생하더라. 내가 할 때도 그렇고 딴 분이 할 때도 그렇고 내 주변에 봤을 때 얘네는 정말 자주 발생하더라, 이런 거 있을까요? 아까 제가 앞서 계속 설명했던 이야기들인데 네. 마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하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벽지가 고르게 붙어있지 않거나 좀 뜯겼다거나 칼질이 예쁘게 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작업하시는 분의 칼을 좀 오래 쓰면 칼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삐뚤삐뚤하게 이제 잘리거든요. 이제 그런 면을 하자라고 보실 수도 있고, 또는 벽지가 두 개가 붙어요. 이음매라고 불리는데 이음매가 벌어지거나 벽지가 마를 때 한 군데는 급하게 마르고 한 군데는 천천히 마르면 얘가 울퉁불퉁하게 붙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또는 이삿짐을 들어오고 아니면 본인이 짐 정리를 하다가 찍혀가지고 생긴 하자를 하자라고 칭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타일 부분이에요. 마루나 이런 것들은 딱 껴맞추는 방식이거든요. 퍼즐처럼 이렇게 딱 맞아요. 근데 타일은 그냥 자재를 하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아무리 가운데 장치를 하고 잘 맞추더라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틀어지거나 아니면 줄눈의 간격이 달라지거나 단 차이가 살짝 날 수도 있어요. 미세하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본다던가 했을 때는 약간의 단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하자라고 부르거나, 또는 줄눈, 타일과 타일 사이에 넣는 줄눈이 빠지거나 깨졌을 때, 그럴 때도 이제 하자라고 이야기하시죠. 말씀 들어보니까 타일이랑 줄눈 쪽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네요. 그쵸. 참 주관적인 부분이고, 이게 얼만큼이 들떠 있느냐, 얼만큼이 차이가 났을 때 하자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1cm 내외는 하자가 아니다, 이다, 막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고객이 느낄 때 불편하고 내가 사용할 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하자인 거고, 또 누군가는 전혀 이거는 하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업체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로 벽체를 하거나 베란다 같은 데 페인트 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페인트는 너무나 예민한 소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 오는 날에 페인트를 뿌리면 약간 얼룩덜룩하게 얼룩이 져요. 습기가 많을 때 뿌리면 그것도 하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니면 퍼티라고 해서 밑작업을 할 때 아주 평평하게 사포질을 하지 못했을 때 경사가 졌다, 벽이 살짝, 그것도 이제 하자의 범위에 들고, 또 뭔가 찍혀가지고 그 부분만 보수를 했는데 그게 붓자국이 난다, 그랬을 때도 하자일 수 있고. 그래서 이 특히나 페인트는 하자의 정의나 범위가 너무나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리고 가구 부분에 또 하자가 있을 것 같아요. 싱크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뭔가 문이 뻑뻑하게 열린다던가 아니면 문짝이 여러 개 쫙 배열이 되는데 한두 군데만 좀 살짝 내려앉아서 각이 맞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상판 같은 경우에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그리고 상판이 요즘에는 되게 얇은 뭐 세라믹도 많이 하시고 천연대리석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게 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부분이 아주 살짝 깨지거나 손상이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도 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주방의 하자는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똑지가 흔들면 흔들리거든요. 그거를 하자라고 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싱크대를 벽에 딱 붙여서 시공을 하는데 실리콘의 두께가 저쪽이랑 이쪽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벽이 고르지 않아서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실리콘? 거고. 그쵸? 가구는 공장에서 정말 평평하게 만들어 왔고 벽은 사람이 지었으니까 약간 기울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실리콘 두께가 다른다던가 이게 들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인데 이제 우리 집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비싼 돈 내고 했는데 왜 어떻게 1cm가 차이가 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아 이거 진짜 입장 차이 있다. 그럴 수 있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에 대한 부분. 실리콘이 어디는 두껍고 어디는 얇게 싸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작업할 때. 근데 그 두께도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고요. 컬러도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 있고 그게 사람이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많이 나왔다가 어디는 조금 나왔다가 이런 부분도 나 예쁘지 않다 미간상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루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마루는 찍힘이 많이 발생이 되죠. 무거운 걸 놓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걸 놨을 때 찍혀요. 이거는 공사 중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사하고 짐 들어오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사 전에 그런 것들은 업체에서 다 보수를 해주실 건데 뭐 이런 경우 있죠. 저는 보수 싫어요. 그냥 다 갈아주세요. 뭐 이러는 이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새 건데 우리 이런 거죠. 옷을 샀는데 올이 나갔어요. 그걸 꼬매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말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수를 어느 정도 하고 인테리어 업체가 나갔는데 이제 이사 들어오면서도 되게 많이 찍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대한 하자. 근데 이게 원래 그랬다. 아니다. 난 못 봤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보통 정상적인 업체면 이사하고도 조금 봐주시긴 하시지만 사실은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이 어디까지 업체가 봐줘야 하는 것인가 생활 기스와 스크래치 이런 거 다 봐줘야 하는 것인가 이게 되게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와 근데 이게 자주 발생하는 영역들이라면 이 정도는 발생했을 때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업체가 저 사람 왜 이렇게 예민해? 뭐 이런 걸 고쳐달래? 이러진 않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주관적인 부분이어서 어떤 분은 육안으로 봐서 괜찮은 부분도 고쳐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 후레쉬로 비쳤을 때 그게 그렇다. 근데 불을 껐을 때는 괜찮다. 그러면은 이걸 여쭤봐야겠네요. 빈번히 발생하는 인테리어 업체와 고객 간의 갈등이나 클레임의 종류들이 있을까요? 욕실에 타일을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단차이가 난다거나 삐뚤게 붙여져 있으면 한두 장 다시 붙여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 자리가 욕조가 겹쳐져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타일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욕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욕조를 다 떼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면대나 변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물고 있는 자리면 그 기구들을 다 떼야 돼요. 떼는 사람 또 오고 타일 붙이고 마르고 줄눈 넣고 그리고 다시 부착을 해야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심한 단차이나 하자라고 판단되는 건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미세해서 이거를 하나마나 다시 해도 비슷한 경우? 진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희가 봐도 이거는 다시 해도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고 먼지도 많이 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둘 다 너무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설명을 드려요. 이거는 다시 해도 최대한 비슷하게 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후작업들이 있고 공사도 다시 해야 한다라고 해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경우 그럴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죠. 하자는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티 안 나게 처리를 해주는 거를 어쨌든 생각을 하는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옷에 올이 나갔으니까 그냥 난 새 걸로 바꿔주세요. 이거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렵다. 어렵죠? 네. 방금 말씀드린 마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찍혔으면 마루 메꿈제나 여러 가지들 하자 보수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싫고 마루 다 뜯어서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진짜 일이 커지거든요. 마루를 뜯는데도 먼지도 많이 나고 소음도 많이 나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나서 청소는 또 누가 해줄 것이냐 이걸 하자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청소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죠. 이게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이거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 하자면 이건 강력하게 얘기해도 된다 싶은 정도가 어느 정도 같아요? 타일 같은 경우에 맨발로 걸었을 때 발톱이 약간 걸린다, 발가락이 좀 걸린다, 이러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걸려. 그럼 이거는 하자는 아닌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했을 때 뭔가 불편하다, 이거는 진짜 하자인 거죠. 생활에 불편함이 오면은 네. 하자로 인지하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생활했을 때 불편함을 호소하시면 이거는 하자인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게 너무나 막 타일이 깨져 있고 너무 울퉁불퉁하고 멀리서 봐도 이건 누가 봐도 보여. 엉망진창이다, 이러면 하자인데 정말 후레쉬를 켜고 얼굴에 이렇게 모공 짜듯이 그 정도로 예민하게 봤는데 이게 하자다? 이거는 조금 업체랑 갈등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냥 우리가 훅 지나갔을 때도 눈에 이제 거슬리는 것들이 많으면 그거는 하자인 거예요. 이런 인테리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업체와 갈등 없이 잘 해결하고 보수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꿀팁 한번 알려줄 수 있나요? 일단 하자는 아무리 실력이 좋은 업체여도 생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아파트 1군 건설사에서 지었을 때도 사전 점검 때 아파트 하자 접수를 하고 입주 후에 몇 개월 동안 하자 보수를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1군 건설사도 이러는데 일반적인 이 인테리어 업체가 작은 업체부터 큰 업체까지 있겠지만 이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거나 생각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한다, 이꼬르 하자 발생은 무조건 될 수 있다, 이거를 먼저 인지를 하시고 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면 훨씬 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좀 있네요. 좀 여유가 생길 네. 것이고, 그리고 하자 보수를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예를 들면은 너무 감정이입이 됐나요? 많은 일들이 있었나 보다. 예를 들면 손이 안 들어가요. 손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봐도 안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해드리고 싶어도 손가락이 껴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 가능한 수준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자 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만 인지해도 조금은 실망과 화가 덜할 것이고, 그것들을 저한테 잘 전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공사하는 도중에 업체랑 지속적으로 소통도 하고 현장 방문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사 시작하고 해외 가시거나 지방에 사시거나 끝나는 날 오면 되게 걱정되거든요. 숙제 한참 동안 검사 안 하다가 나중에 시험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중간중간 오셔서 현장도 체크하시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같이 봐주시고, 업체도 실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고객도 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중간에 바뀌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자주 현장에 방문해서 앞전에 이 부분을 많이 해놓으시면 하자가 거의 없게 돼서 이사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자 보수를 잘 받는 팁? 이거는 사실 어디에 나와 있는 이런 거는 없는데요. 저의 찐 경험담이거든요. 어떤 고객은 하자를 더 잘 처리해드리고 싶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받은 만큼만 해드려야겠다라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이거는 인테리어 업체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사는데 모든 통용되지 않을까 해요. 친구나 지인한테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부탁할 때나 여러 가지들 이야기할 때 화부터 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흥분하지 않고 이런 점은 너무 고맙다, 너무 예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다, 수정이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아마도 스케줄 잡아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집에 포스트잇을 수십 개 붙여 놓는다던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벽지나 도장, 하자 같은 거 저희가 붙여놔 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가 이제 수십 개, 수백 개, 아 이건 다 하라는 거구나, 이거 싸우자는 거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정말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붙여놓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백 개가 되는 순간은 약간 감정이 격해지는 거죠. 아니면은 새벽에 장문의 메시지를 화가 나셔가지고 끝이 없는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이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 아닌데 안 해줄까 봐 아마 지레 겁먹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인테리어 하시는 업체 사장님들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감정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집은 너무 예민하고 까다롭고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여러 사람, 20-30명들이 합쳐서 우리 집을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해주셔야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되게
좋은 마음으로 사이가 좋거나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주시는 고객분들은요, 저희가 발견 못한 것도 일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 부분도 좀 아쉽게 돼서 내가 하고 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네. 맞아요. 인테리어 업체들의 대표나 실장 또는 직원들도 누군가의 아들, 딸, 엄마, 아빠이시잖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결론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객 입장을 대변하자면 네. 아니 그래도 내 돈 내고 내가 한 건데 이게 계속 떠오를 것 같아요. 떠오르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하자를 얘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화를 내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정말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차라리 음료수 하나 사드리면서 커피 쿠폰 하나 보내면서 여기 조금 더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 말고 이만큼 더 해주실걸요? 그럼 나를 너무 호구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감정적인 거를 좀 줄이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불편하다라던가 이런 부분은 꼭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명확한 의견을 전달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친절하게 한다고 쉽게 보거나 호구로 보거나 절대로 그러시지는 않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업체나 일을 해주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오히려 더 잘 해주실 거니까 그 걱정은 좀 접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랑 잘 맞고 소통이 되는 곳을 한 곳 잘 안다면 정말 든든하겠네요.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공사를 저랑 한 5번, 6번 하신 고객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치의가 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랑 관계를 맺고 계신 고객들이 계신데,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인테리어 하자란 무엇이고 특히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인테리어를 한다라는 거는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 람을 이해하고, 또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정상적인 업체라면 하루 이틀 안에 바로 해결은 안 되더라도 며칠 안에는 다 스케줄 잡아서 해결을 해주시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신다면, 우리 집을 손수 만들어 주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집을 더 망치거나 오히려 보수를 잘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조율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나의 예쁜 공간을 오래오래 큰 하자 없이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인테리어 하자로 걱정과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